소크라테스 명언으로 배우는 자기 성찰과 삶의 지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의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질문이 머릿속을 스치곤 합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핸드폰 알람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들에 밀려 그 질문을 다시 묻지 못한 채 현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말을 건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단순하고도 명징한 문장은 2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들을 통해 자기 성찰의 필요성과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삶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지 철학적인 사유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실천적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흔히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는 책 한 권 남기지 않았고 제자들과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철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의 철학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였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나는 아테네를 잠든 말에 비유하고 싶다. 이 말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찌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그 말에게 쏘아대는 말파리와 같다. 이 말파리 같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삶의 방식에 균열을 내고 잠든 정신을 흔들어 깨우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의 명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짧은 문장들 속에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자기 성찰의 도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성찰은 나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이라기보다는 그가 강조했던 철학적 태도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의 신전의 입구에 새겨져 있던 이 말은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의 출발점이자 인간의 존재 이유를 상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알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망을 품고 있으며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지조차 모른 채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 한다면 그건 마치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다름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을 아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뭔지, 지금의 선택이 내 본심에서 비롯된 것인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택은 너 스스로 내린 결정인가? 아니면 사회가 너에게 주입한 환상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기준과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마치 내 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진지하게 묻고 솔직하게 직면하는 태도,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일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면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부족한 점만 들춰내는 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과 성장의 여지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그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세상이 뭐라 하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후회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를 상징하는 명언 중 가장 유명한 문장, 바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 말은 얼핏 자기 비하처럼 들릴 수도 있고 혹은 겸손한 척하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겸손을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꽤 흥미로운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탁의 진실을 찾아 나서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신탁의 내용은 놀랍게도 이랬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모르고 늘 의문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지혜로운 이가 없단 말인가? 그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아테네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정치인, 시인, 장인, 학자 등 당대에 지혜롭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생각을 묻고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아는 척하고 있었지만 정작 스스로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정직하게 진리에 다가가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나를 그들보다 지혜롭게 만든다. 이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진짜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깨우침입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 불편하지만 가장 용기 있는 선택.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으시죠? 특히 지금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약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걸 안다고 말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지혜의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식은 쌓을수록 교만해질 수 있지만 지혜는 깊어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나서야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현대인의 착각 나는 안다는 믿음이 주는 위험성.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말 그대로 정보의 바다입니다. 검색 한 번이면 어떤 분야든 표면적인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지식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내부에서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쌓을수록 양이 늘어나지만 지혜는 사유와 성찰, 그리고 겸손을 통해 깊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크라테스의 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문장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질문하는 존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나는 정말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내린 판단은 충분한 사유 끝에 나온 것인가? 지금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편견인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의 깊이를 더할 수 있고 타인을 대할 때도 자신을 대할 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진짜 배움의 자세.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는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모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스스로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생각, 다른 관점, 낯선 질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배움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문장은 단 한 줄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을 당시 그는 아테네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죄목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인정한 신을 부정했다는 것이었죠.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당당하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철학을 멈추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아갈 이유조차 없는 삶이다. 얼마나 단호한 선언입니까?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 이상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경고이자 제안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검토되지 않은 삶이란 자신의 신념, 선택, 감정,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질문해보지 않은 삶을 뜻합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움직이고 자신의 욕망인지 타인의 시선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익숙한 대로 흘러가는 삶. 그런 삶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점점 무기력과 허무함이 쌓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나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찰을 피하는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성찰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내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을 원했던 걸까? 내가 선택한 이 관계는 진짜 나를 위한 것일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편안한 틀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질문을 회피하고 오히려 바쁘게 움직이며 그 질문이 떠오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고 마주한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성찰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방향이 없습니다. 마치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찰이 시작되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방향이 됩니다.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이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나는 이토록 불안한가?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삶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찰은 우리 삶의 나침반을 선물해줍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강력한 방향 감각입니다. 작은 질문부터 시작하는 자기 점검. 소크라테스는 거창한 이론을 말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앉아서 아주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 신념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당신은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고 무의식적인 신념을 꺼내어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아주 작고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이 선택은 내 본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나의 하루는 누구의 가치관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성찰 없는 삶 vs 성찰하는 삶 그 차이는 결국 존엄함이다. 성찰 없는 삶은 남이 짜놓은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와도 같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목적지가 내 것이 아니죠. 그 삶은 편리할 수 있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기게 됩니다.
반면 성찰하는 삶은 때로 더디고 불편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는 방향이 있고 주체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존엄함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고 점검하고 선택하라는 당부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질문하는 삶 깨우는 대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고대 아테네의 시장,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한복판에서 한 철학자가 조용히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에 모순은 없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가 남긴 철학은 화려한 언변도 복잡한 논문도 아닌 질문과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교사가 아니라 산파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를 낳는 산파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지혜의 씨앗을 꺼내주는 산파 말입니다. 그는 진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오늘날에도 엘렌코스, 즉 소크라테스의 반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떤 개념에 대해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의 저스터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정의를 강한 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그 말의 논리를 조용히 해체해 나갑니다. 강한 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실수한 강자가 원하는 것도 정의입니까? 그렇다면 정의는 때때로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런 방식으로 그는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모순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안다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약한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왜 질문이 중요한가 깨우는 대화의 힘.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진짜 지식은 가르쳐질 수 없다. 단지 깨달아질 뿐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외부로부터 주입받는 지식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변화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말 잘하는 사람을 대화의 고수라고 생각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을 향해 던지는 동시에 자신을 향해서도 돌아오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당신이 말한 그것은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반복되던 사고를 깨뜨리고 더 깊이 있는 사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철학 수업에서만 쓰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핵심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함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질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게 하나요? 그 감정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당신이 진짜 바라는 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진짜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또는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에 화가 나는가? 이 결정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내가 계속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 두려움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알려주기보다 물어보기, 관계를 변화시키는 대화의 기술. 오늘날 많은 갈등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설득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질문을 통해 들어가며 그 생각의 맥락과 이유를 묻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함께 진리에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부모와 자녀 사이, 연인 관계,
동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왜? 공부는 해야지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제일 싫게 느껴지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지향했던 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언제 마지막으로 물어보셨나요? 나는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주입된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도, 관계도,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이 만드는 변화, 침묵 속의 깨달음. 소크라테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보다 침묵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기다리는 침묵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곳에는 배움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삶을 바꾸는 질문 리스트, 일상 속의 자기 성찰.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말했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의 철학은 단지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실천적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루 10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던지는 질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질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다운 삶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식사하고, 사람을 만나고, 잠들고. 그런데 그 모든 행동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질문을 통해 삶의 중심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 이 노력, 이 갈등은 진짜 나의 목적에 닿아 있는가? 아니면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 달리고 있는 것일 뿐인가? 이 질문은 단지 존재론적인 사유를 넘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게 만듭니다. 2.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감정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대화 중에 상대의 감정을 잘 포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보다 내면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정을 생략하며 살아갑니다. 슬퍼도 바쁘니까 무시하고, 기뻐도 시간 없으니 대충 넘기고, 불안해도 괜찮은 척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감정의 자리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이 감정을 일으켰고, 나는 왜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감정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할수록 우리는 점점 나와 멀어지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성찰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3. 나는 진짜로 내 인생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강조한 개념 중 하나, 즉, 주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살았습니다. 국가가 죽음을 명령해도 그는 자신의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가 정해준 경로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남들처럼 취업해야지. 결혼은 이런 나이에 해야지.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이 진짜 내 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짜놓은 틀 속에서 그냥 고른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복사본입니까? 4. 나는 얼마나 자주 비판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것은 정말 근거 있는 진리입니까? 그는 당연한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불편한 존재였고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은 생각하는 삶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는 왜 그 뉴스를 믿었는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가? 내가 지금 내리는 판단은 나의 사고인가? 아니면 타인의 프레임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관념에 끊임없이 균열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의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가? 성찰은 단지 결핍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과 존엄함을 다시 마주하는 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철학할 수 있는, 즉,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내 말, 내 생각, 내 감정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신을 인격체로 마주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전에 내 안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일. 그것이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작입니다. 질문은 단지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진짜 유산은 복잡한 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은 바로 질문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하루에 한 번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느리지만 아주 단단한 기반을 쌓아줍니다. 그 질문들이 쌓이면 어느 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수업.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죄목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 둘째,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신을 믿었다는 것.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올곧게 도덕과 정의, 진리를 추구했던 그가 왜 죄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도망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모든 질문의 답은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철학의 자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망갈 기회,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이 결정된 후 30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돈을 모아 간수에게 뇌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몰래 떠나면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지 마세요.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도망간다면 그건 내가 평생 지켜온 철학을 배신하는 일이다. 내가 말한 정의와 도덕이 그저 말뿐이었다는 증거가 된다면 그 죽음은 나의 실패가 된다. 그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신념은 그의 철학을 단순한 말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체 하는 것과 같다. 그는 죽음을 잠들지 않는 깊은 수면 혹은 또 다른 세상으로의 이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어떤 해도 일어날 수 없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정의롭게 살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떳떳했고 자신의 삶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가르쳤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플라톤의 파이돈에 매우 인상 깊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독배를 받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영혼의 불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평온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진정한 철학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마지막 말 속에는 그가 평생 추구해온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최종적인 점검이자 해방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다시 바라본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멀리합니다. 가능한 한 회피하고 언급하지 않고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죽음을 삶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에 눈뜨게 됩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지, 나의 가치와 선택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 모든 것이 죽음을 통해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삶을 더 깊이 있게 살기 위해서라도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도 될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비범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귀한 왕족도 특별한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한 시민이었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타인의 마음을 여는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선택은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유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죽음을 마주했을 때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심을 다해 살고 계신가요? 지금의 선택, 지금의 관계, 지금의 삶의 방식이 진짜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무섭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것은 삶을 더욱 단단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수업이 지금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스스로 점검된 삶.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통해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독배를 마시는 모습은 공포가 아닌 해방과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평생 동안 자신을 점검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검토되지 않은 삶이다.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은 어떻게 오늘에 도달했는가? 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사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그의 제자 플라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글을 남기지 않은 대신 플라톤은 스승의 삶과 사상을 고스란히 글로 옮겼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국가, 변명, 크리톤, 파이돈 등의 작품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생생히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단지 스승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더 넓고 깊은 철학 체계로 확장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으로 그리고 다시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 철학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플라톤, 이상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가장 유명한 개념은 바로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현실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그 배후에 있는 보편적이고 완전한 세계, 이데아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 자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사유를 통해 정의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철학의 목적은 단 하나,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설립했고 그곳은 후에 철학의 요람이 되어 서양 사상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플라톤의 뒤를 이은 아리스토텔레스 현실로 내려온 철학.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는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플라톤이 이상을 추구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생물학, 물리학, 윤리학, 정치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방대한 연구를 남겼으며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학문 분류를 시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철학은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에 따라 사는 삶, 즉 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를 시작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점점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들 철학은 어떻게 시대를 통과했는가? 소크라테스의 영향은 고대 그리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내면의 평정과 자제, 운명에 대한 수용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과 태도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후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현대 실존주의와 분석 철학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철학은 어떻게 살아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철학은 너무 어렵고 내 삶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 플라톤의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스토아 철학의 절제,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의 삶에 대한 고찰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깊게 만드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가? 타인의 말보다 나의 내면을 더 믿고 있는가? 죽음을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이 질문들은 모두 철학적 질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려는 태도 자체가 바로 현대적 철학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책이 아니라 태도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의 태도를 글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철학이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정답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서 나만의 삶의 태도를 발견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삶을 조정하고 마음의 방향을 잃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철학이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멈춰 서라. 그리고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기준은 나의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인가요? 내가 세운 삶의 원칙이 있는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들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의 철학이 서로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철학은 살아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플라톤을 거쳐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그 알물,
너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 우리가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바로 여러분의 오늘 속에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학은 책 속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학문적 이론, 혹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철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은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철학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삶은 진정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정답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삶, 그것이 곧 철학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 존재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수많은 감정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에 맞추고 세상이 원하는 답을 외우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뒤로 미룬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남을 이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게 바로 철학이고 그게 바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요. 검토된 삶만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철학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죽음을 앞둔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그 말은 철학자의 선언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되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은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검토된 삶이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삶,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루하루를 다시 돌아보며 스스로를 바로잡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도 제자들과 영혼의 순수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철학자로서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삶을 지탱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조차 빼앗겼지만 그 철학은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 소크라테스가 남긴 모든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알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스스로 검토되고 있는가? 당신은 스스로에게 떳떳한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멈추게 하고 자기 자신을 마주보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존재의 무게를 바꿀 수 있으며 관계의 깊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 결국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꼭 철학서를 읽고 이론을 공부하고 논리를 따지는 삶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정직한 삶,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삶,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때때로 느리고 불편하고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명언과 철학을 통해 자기 성찰과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들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 남긴 말을 함께 떠올려 봅니다. 나는 이제 죽을 길로 가고 너희는 삶의 길로 간다. 그러나 누가 더 나은 길을 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는 끝까지 겸손했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고 동시에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철학을 함께 나눠주세요. 철학은 혼자보다 함께 걸을 때 더 멀리 갑니다. 감사합니다.